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단법산의 서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오픈 함수로 파일을 열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 함수를 사용할 때 첫 번째 인자는 반드시 읽을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뭐가 들어온다고 했죠? 네, 어떠한 형태로 파일을 읽을 것인지, 그러니까 열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읽어드리는 이런 파일의 경우는 그냥 읽기만 할 거기 때문에 R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파일의 내용 중에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그러니까 유니코드로 바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한 문자일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파일에 어떤 읽을 수 없는 문자나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오픈 함수에 에러스라고 하는 인자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자, 이 에러스에는 문자열 값이 들어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 값은 논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논이라는 값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때 그 에러스에는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트릭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그노어, 그리고 리플레이스, 그 다음에 서로 게이트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제가 틀렸네요. 서로 게이트 이스케이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슬래시 백슬래시 리플레이스, 네, 리플레이스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XML REF 네네 REF 리플레이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ame 스페이스 name 리플레이스 이렇게 그 에러 모드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에러 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을 열 때 우리가 읽어드릴 수 없는 문자가 만약에 이 파일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논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제공하지 않으면 논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이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냐면 파일을 읽다가 그냥 처리를 중단합니다. 그게 바로 에러스가 넌일 때의 효과예요. 네, 그러니까 넌일 때는 어떤 효과를 가진다고요? 파일을 읽다가 읽지 못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거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트릭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스트릭트는 논과 동일합니다. 네, 논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인코딩 할 때 에러가 그러니까 인코딩이나 디코딩 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하면 무조건 처리를 중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에러를 이제 발생시키는데 그 에러의 종류는 value 에러 내지는 뭐 디코딩 뭐 에러 이런 식으로 그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넌이나 스트릭트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파일을 읽다가 읽지 못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그래서 넌의 경우는 사실 아무것도 이제 지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스트릭트라고 강제로 지정을 해주겠다고 하면 요 에러스에 스트릭트라고 하는 값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넌일 때와 스트릭트일 때는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살펴볼 게 요 이그노어인데, 에러스 모드를 이그노어로 지정을 해주면 파일을 읽다가 더 이상 읽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까지는 내가 읽을 수 있는 문자가 있는데 네 번째에 읽어드릴 수 없는 문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네 번째를 건너뛰고 1, 2, 3, 5 이런 식으로 그 위치에 있는 값들을 읽어오는 거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그노어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노어를 쓰게 되면
우선은 그 파일에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처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좀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보관하면서 뭐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드리는 전용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읽어들어서 뭐 다시 쓴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에러 처리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게 바로 요 리플레이스인데, 요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면 이것도 이거노와 사실 비슷하긴 한데, 이거노는 아까 그냥 싹 다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 2, 3번째까지 문자를 읽었는데 4번째를 읽을 수 없어. 그러면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의 문자를 물음표로 대체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물음표라기보다는 대체 가능한 그 문자를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문자열로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그 물음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 리플레이스도 방금 이건호 설명드렸 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을 읽어서 어딘가 저장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이 서로게이트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그 에러 처리 모드입니다. 이거 쓸게요. 대체 문자로 변경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이 서로게이트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이러한 그 에러 처리 모드를 쓰게 되면 이 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 유니코드 UDC80에서 U 플러스 DC FF 범위, 이 범위 내에서 그 잘못된 바이트를 유니코드의 코드 번호로 바꿔요. 잘못된 문자를 코드 번호로 변경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코드 번호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그 유니코드에 할당되어 있는 영역이긴 한데, 이 DC80에서 DCFF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범위보다는 그 원래 유니코드 안에는 저 UDC80에서 UDCFF까지는 비어있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영역이니까 프로그래머들 니들이 알아서 정해서 쓰세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그러니까 읽어드릴 수 없는 문자를 발견하면 UDC80에서 시작해서 UDCFF까지 그 문자를 잘못된 문자를 하나씩 이렇게 매겨줍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된 문자가 첫 번째가 들어오면 80, 뭐 그 다음에 81, 8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드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게이트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에러 처리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잘못된 문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파일로 쓸 때 잘못된 그 문자를 그대로 다시 써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파일을 읽고 쓰겠다고 하면 이 서로게이트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이 에러 처리 모드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파일을 안정적으로 읽고 쓰기에 적합한 모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에러 처리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에러 처리 모드의 경우는 좀 아까 이제 리플레이스와 비슷하기는 해요. 리플레이스와 비슷하긴 한데, 리플레이스는 그냥 대체 문자를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리플레이스는 읽어드릴 수 없어. 그러면 파이썬에서 특수 문자를 읽어드릴 때 이스케이프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스케이프 처리를 하도록 도와주는 그 에러 처리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특수 문자 앞에 이렇게 역슬래시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읽어드릴 수 없는 문자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레이스는 만약에 문자를 읽다가 에러가 발생을 하면 파이썬에서
escape 처리를 한 그런 모양새로 이제 화면상에 이제 그러니까 화면이 아니라 우리한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백슬래시 리플레이스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XML 차어 REF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그 에러 처리 모드인데, 이 에러 처리 모드는 여러분이 그 HTML을 굉장히 오래 해봤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HTML에서 보통 이제 하다 보면은 띄어쓰기는 MBSP 이런 식으로 문자를 표현하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그 특수 문자를 읽어드릴 수 없는 잘못된 문자를 만났을 때 XML에서 그 특수 문자를 참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앰퍼센드 기호를 써가지고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XML 차어 REF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에러 처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뭐 공백이야 이런 식으로 MBSP라고 치면 되긴 하는데, 읽어드릴 수 없는 특수 문자는 뭔가 다른 코드 번호가 부여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앰퍼센드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샵을 쓴 다음에 그 코드 번호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XML 그 유니코드랑 상관없이 XML에서 가지고 있는 그 코드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에러 처리 모드가 바로 요 name replace라고 하는 에러 처리 모드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백슬래시 리플레이스랑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로 변화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문자를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문자를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n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 써준 다음에 여기 중괄호 안에 뭐라고 써주냐면 여기 이제 그 문자의 이름, 그러니까 개별 문자 이름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왜 문자로 쓸까? 문자 이름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name replace는 그 특정 잘못된 문자를 이렇게 역슬래시 n 하고 중괄호 써준 다음에 그 안에 문자 이름 써주면 그 문자 이름이 코드상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쓰게 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문자 이름으로 이제 코드가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실제 글자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name replace라고 하는 에러 처리 모드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두 개는 쓰기, 그러니까 파일의 쓰기 모드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그러니까 처음에 none, strict, ignore, replace, surrogate, escape, 백슬래시 replace는 읽어드릴 때는 좋아요. 읽고 쓰기에는 좋은데, 쓰기에만 사용되는 전용 에러 처리 모드는 이렇게 XML 차 REF replace와 name replace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러 처리 모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저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시다 보면 아마 수월하게 좀 이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에러 처리 모드를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이 파일을 열 때 계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